신혼집을 바라보며 행복한 앞날을 꿈꾸는 예비 부부. 예신 씨의 마음을 사로잡은 고남 씨는 더없이 자상한 남자였는데요. 네. 자기야, 이거 선반에 넣어놓을까? 거기에 두자. 힘들지? 내가 같이 할게. 아니야. 좀 쉬어. 내가 할게. 행복한 일상을 보내던 예신 씨에게 도착한 충격적인 메시지 한 통. 뭡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사고남 씨 전 여친 여진입니다. 전 여친? 저는 지금 고남 씨의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어머나. 10년 전 고남 씨와 연애할 때 저는 임신을 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고남 씨 애를 키우고 있다. 고남 씨! 고남 씨! 사고남 씨. SNS로 이런 쪽지가 왔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이 여자 알아? 애가 있다는 게 사실이냐고.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 고남 씨에게 아이가 있다는 충격적인 내용의 메시지. 아하. 자기야, 진정하고 내 말 좀 들어봐. 그러면 진정하게 이거- 생겼어? 사실이 아니야? 됐어. 그냥 결혼 없던 걸로 해. 그렇지. 자기야, 왜 그래? 나 당신 법적으로 소송 걸 거고 결혼 비용부터 시작해서 내 정신적인 충격, 위자료까지 다 받아낼 거야. 각오하고 있어. 야, 충격이다. 결혼 전 밝혀진 예비 신랑의 과거.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0년 전. 10 years ago. 엄마, 대학생? 큰일 났어. 사고 쳤구나. 아니 무슨 일이야? 엄마가 사고 쳤어. 대형 여자친구가 사고야. 임신했대. 아이고 아이고. 이놈 새끼, 아이고 이놈 새끼가 그냥 여자친구가 임신했다고? 나 어떡해. 나 졸업도 해야 되고 취직도 해야 되고 애들이랑 놀러 가기로 했단 말이야.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잠깐만 있어봐. 아이고, 야, 그 여자친구가 집 주소 알아? 몰라. 그럼 너 주변 사람들 연락처 알아? 아무도 모를걸? 그럼 너 학교는 알아? 내가 휴학 중이라서 학교 얘기 안 했어. 여자친구 맞아요? 너 핸드폰 번호부터 바꿔, 응? 그리고 그 여자한테 연락 오면 절대 전문 용어로 잠수. 혹시라도 그 여자하고 연관된 사람 있으면 아주 다 연락 딱 끊어. 야, 아이고. 이건 아니지. 그래도 괜찮을까? 그럼 어쩌냐? 손주 아닙니까? 이거 시끄냐? 아이고. 결국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고 여자친구와 연락을 끊기로 한 고남 씨. 잠수. 야, 하지만 결국 밝혀지게 된 진실. 미안해. 너무 어릴 때 일이고 초등학생 때 일이라서 나도 잊고 살았어. 잊고 살았다는 게 말이 돼? 어머님도 알고 계셨죠? 내가 시켰어. 고남이가 그땐 아직 너무 어렸고 과거는 과거잖니. 잊고 그게 살아주면 아니라 안 될까? 아이가 있는데. 잊고. 저 이 결혼 못해요. 어머님도 알고 계셨던 거 숨긴 거니까 어머님한테도 위자료 받을 거예요. 야, 예신아, 왜 그래? 예. 아직 정식 부부도 아닌데 위자료는 무슨 그러네. 위자료니? 그건 그러네. 얘가 너 만나면서 바람 핀 것도 아니고 그 정도면 넘어가 줄 수도 있는 거잖냐? 위자료 문제가 좀. 어머니! 이게 이해가 되세요? 어머님이라면 할 수 있어요? 그래, 난 할 수 있다. 어쩔래? 그거는 어머니 이런 입장에. 집안이 다 있어 진짜? 우리가 굳이 과거를 얘기해줘야 될 의무는 없잖니. 결혼 전 과거 과연 어디까지 알려야 하는 걸까요? 야, 네, 저도 읽으면서 너무나 화가 나고 당황스럽고 황당한데 어쨌든 지금 사실만 보면은 아직까지 두 사람이 부부는 아닌 거거든요, 법적으로. 변호사님, 이 결혼 전 비용에 대한 위자료 이런 청구가 가능한가요? 이런 사건이 종종 발생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파혼을 할 경우에는 각자 회수한 거를 각자 원상회복을 해요. 네. 예를 들어서 남편이 집을 준비했다 그러면 집을 가져가면 되고 그렇죠. 아내 같은 경우는 혼수 예물 같은 거 그냥 가져가면 되거든요. 그럼요. 근데 예외적으로 이제 파혼에 규책 사유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번 사건 같이 네. 혼외자가 있는 경우에 사실 말을 해야 되거든요. 예. 말을 하지 않고 결혼을 강행한 경우에는 그 사람이 규책 사유로 파혼이 됐기 때문에 이 아내 측에서는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야. 한쪽한테 이제 과실이 있으면 맞습니다. 손해배상이 되는 건데 어떤 경우가 예를 들면 우리 있을까요? 민법에는 약혼 해제 사유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결혼하려고 했더니 남편이 성범죄자였다. 이런 전과가 있는 경우에 결혼하면 안 되겠죠. 네. 아니면 뭐 외도를 했거나 폭행을 했거나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다. 이런 경우가 있고 특히 요즘에 많이 발생을 해 뭐냐면 코로나19 때문에 결혼식을 늦추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결혼식을 늦추다 보니까 서로 이제 갈등도 생기고 특별한 이유 없이
나는 당신이랑 성격이 안 맞기 때문에 파혼하겠다 이렇게 통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이렇게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한테 파혼한 경우에 상대방은 정말 황당하잖아요. 황당하죠. 결혼 준비 다 해놓고 이럴 경우에는 이제 이 사람한테 파혼을 통보한 사람한테 위자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모르고 아까 저 영상에서 본 분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문자가 온 거야. 네. 애가 있다. 네. 그러면은 더 싫어. 이혼보다는 네. 지난번에 우리가 좀 얘기했던 결혼 취소 그렇죠. 부분이 좀 더 떠오르는데 취소는 네. 가능합니까? 결혼 취소? 이제 제가 진행한 사건 중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남편이 명문대생을 졸업했대요. 그래서 그 명문대에서 이제 데이트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잘 나가는 전문직이다 이렇게 해서 믿고 정말 의리의리하게 결혼을 했는데 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가짜였던 거예요. 명문대 모든 게다 나온 것도 가짜. 가짜, 직업도 가짜. 이럴 경우에는 이제 혼인 취소를 주장할 수가 있는데 네. 단순히 우리가 과장하는 경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남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좀 잘 나간다, 경제적 어. 능력이 많다, 연봉이 높다 이렇게 속이는 경우도 있고, 어. 우리 여성분 같은 경우에도 내가 어디 아주 그냥 멋진 어디 직업에 다닌다, 직장을 다닌다 이렇게 속이는 경우가 있는데 다소 과장한 경우에는 사실 혼인 취소가 안 되고요. 결혼을 할지 말지 정말 중요한 사항이 있잖아요. 두 분 같은 경우는 결혼할 때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요? 사람이에요. 사람만 보고 네. 결혼합니다. 하여튼 뭐 이래서 직장이라든지 학력이라든지 아니면 결혼 여부, 이혼 여부 이런 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중요한 사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서로를 위자든지 이런 방법을 취할 경우에는 혼인 취소를 할 수가 있고 위자료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가장 중요한 조건은 대출입니다. 가장 대출 중요한 이거 잘 거고요. 봐야 돼요. 아니 그렇게 딱 이렇게 눈으로 누구나 볼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으면 좋은데 사실 남녀 관계라는 게 굉장히 좀 애매해서 어디까지 좀 밝히고 어디까지 맞아. 알아야 되고 그래, 이게 궁금하거든요. 어디까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가끔 이제 신혼여행 가서 남편들이 이제 아내한테 이렇게 묻는 경우가 있어요. 뭐라고요? 자기야, 내가 몇 번째 남자야? 그거 하면 안 돼. 그거는 좀 그렇다. 그거 모르면 안 되고요. 예. 사실 그럴 경우에 아내가 안 밝혀도 됩니다. 연애를 당연하죠. 몇 명이랑 했는지 그런 거는 밝혀도. 전혀 이제 공개할 필요가 없는데 네. 예를 들어서 장기간 1년, 2년 다른 남자를 동거를 했다. 네. 아니면 다른 사람하고 결혼식을 했는데 혼인신고 안 했다. 이런 동거 여부라든지 그런 거는 그다음에 사실혼 여부 이런 경우에는 밝혀야 돼요. 이런 거를 만약에 밝히지 않고 혼인을 했을 경우에는 혼인 취소 사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뭐 실제 사례 있습니까? 네, 실제 사례가 있어요. 예. 이 클럽에서 남자하고 여자가 만났는데 사랑을 하게 됐는데 임신이 된 거예요, 덜컥. 그러니까 남편이 책임감 때문에 결혼해야겠다. 결혼을 이제 하려고 했는데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뭐가 이상했죠? 그래서 나중에 아이가 출생해서 DNA 검사해 보니까 자신의 아이가 아니었던 거예요. 다른 남성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여자도 몰랐던 거예요? 여자도 이제 몰랐던 거죠. 여자도 이제 아마 헷갈렸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남자가 이 파혼을 통보하면서 손해배상에서 승소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파혼이라든지 아니면 결혼했으면 혼인 취소 사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뭐 손해배상 청구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아까 영상에서도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이 위자료 청구할 위자료. 거예요라고 했잖아요. 위자료는 근데 이 결혼하고 나서 이혼할 때 그럴 때만 이야기가 되는 것 같은데 아까 보니까 위자료라는 뭐 말이 그 사고남 씨한테도 청구하고 예. 어머니한테도 청구한다 예. 그러고. 이 사례 여성분 같은 경우 얼마나 큰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받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신적 손해배상에 위자료를 충분히 청구할 수가 있고요. 네. 다만 실무에서는 만약에 소송할 경우에는 이 남편, 상대방, 아내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발뺌하는 경우가 있어요. 알지 않았느냐, 사실대로 다 말했다 이렇게 우기는 경우가 우길 수 있거든요. 있지. 그래서 만약에 소송을 하려면 반드시 입증하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네. 예를 들어서 자기야, 자기 어느 대학교 나온 거 맞지? 어느 직장에 나온 거 맞지? 그런 거 똑이라든지 문자로 좀 치사하긴 하지만 좀 증거로 그러네. 남기면 나중에 발뺌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증거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문자로라도. 네. 근데 사실은 그 이제 그 아. 평생 살아야 되니까 예. 어땠어요, 변호사님? 솔직하게 털어놓는 게 그냥 조금의 의혹이라도 그렇죠. 없는 게 낫지 않나요? 만약에 얘기를 안 네. 하면은 10년, 20년 동안 결혼 생활 동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미리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다행히 상대방이 다 이해하는 경우 있잖아요. 네. 만약에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면 헤어져야죠. 그럼요. 정말로 자신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사람이 여러분의 천생연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야, 또 결혼에 대한 또 이 철학까지 알려주시는 건데. 그러면은 적법한 이유로 네. 이제 혼인 취소 소송을 했는데 네. 이제 뭐 내가 다 증거도 다 있어요. 네. 네, 취소 소송을 했는데 이게 법원에서 안 받아지는 경우도 있습니까 혹시? 그렇죠. 법원에서는 사실 혼인 취소는 굉장히 엄격하게 인정을 해요. 엄격하게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혼을 하라고 권유하거든요. 특히 예. 혼인 취소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안나로 3개월 이내에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3개월이 지나면 용서했다고 간주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10년 법적으로요? 있다가, 10년 있다가 당신이 결혼 전에 이거 속였잖아. 그거 주장하는 건 좀 너무했다고 해서 반드시 3개월 이내에 하셔야 되고 만약에 3개월이 지났는데도 계속해서 갈등이 심했다. 그런 부득이 이혼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그 사람이 나를 속였다는 걸 인지한 시점부터 맞습니다. 3개월인 거죠? 네, 맞습니다.
진짜 결혼하기 전에 뭐 이것저것 꼼꼼히 따져야 될 거 정말 많은 것 같은데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건 사람 그 마음 신뢰와 배려 아닐까 맞습니다. 그런 생각을 그렇게 해요? 그렇게 훈훈하게 마무리를 해야지 좀 예. 사람 사는 맛이 나지 않을까 합니다. 예. 자. 변호사님 결혼하셨어요? 네, 하는데요. 속이신 거 예. 없으신가요? 네. 제가 재밌는 사건 하나 말씀드릴게요. 뭔데요? 어떤 남성이 본인의 정말 숨기고 싶은 게 있었는데 뭐냐면 탈모가 너무 심했던 거예요. 탈모. 그래서 연애했을 때 가발을 쓰고 이제 연애를 계속 했거든요. 예. 근데 결혼식 직전에 그 사실을 밝힌 거예요. 어. 그랬더니 이제 아내가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 그게 뭐가 문제냐. 따뜻하게 이렇게 품어주고 결혼식도 전통 홀레를 하면서 모자를 쓰고 했거든요. 오. 그래서 아주 그냥 잘 넘어간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서로 결혼할 사이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의 어떤 약점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도 다 배려하고 감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결혼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